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예, 오늘도 한겨레신문의 하어영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하 기자님. 오늘 날씨 좀 쌀쌀했는데 어떻게 네. 괜찮으셨습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한절기에 그렇죠. 감기가 아주 유행인데요. 예.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네요, 목소리가. 네네. 그래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근데 아주 서로 그 당들끼리 마치 네. 무슨 언론사의 이슈를 갖다가 선점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큰 뉴스들을 다 터뜨렸는데 어디부터 맞습니다. 볼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누리당부터 얘기를 좀 시작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김무성 대표만 빼고 또 3차 공천 강행을 했어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황진아 사무총장하고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회의에 불참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묵살하고 막 발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얘기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독단적 운영이라는 게 이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의 이야기인데요. 예. 물론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이 비판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예. 두 사람 말고 다른 공관위원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독단적이라고 하는 비판, 그거 자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거죠. 아니, 진짜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국회에서 157석 갖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전부 다 그럼 독단적이 아니라고 하겠네요. 뭐 이게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상황이 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참 답답하네요. 지금 상황이요. 예. 지금 어쨌거나 그 황진아 사무총장이나 홍문표 1 사무부총장이죠. 1 사무부총장이 없이도 일단 공관위는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위원들이 더 있으니까. 그렇죠. 예. 진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한구 위원장은 좀 본인이 현재의 태도를 바꾸거나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분의 개인적인 그 어떤 성격이나 스타일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뭐랄까 좀 이건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의회를 존중하고 또 합의 정신이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합리적 보수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왜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원래 튀는 행동들을 좀 하셨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멘트는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예. 근데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모두들 생각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기환 정무수석하고 얼마 전에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현 정무수석은 그거 부정했죠. 그렇죠. 예. 그것으로 좀 추정해보자면입니다. 추정해보자면, 이한구 위원장의 단독 플레이로서는 불가한 것이다. 예.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판단을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 당대표에 관한 사항을 예. 공관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독단적으로 좀 결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아니,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나와서 난 세계 어디에서도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수모를 당하는 꼴을 본 적이 없다고 이게 민주주의냐고 아니, 전원책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원의 그 지지를 받아서 된 게 당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런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예. 사실 이제 위계질서로 따져도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네. 위계질서를 따져도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대표의 기율이 굉장히 센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선후배 따지는 것도 굉장히 센 곳이고요. 아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무성 대표 앞에 김재현 의원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형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무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예. 무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깨 툭툭 치면서 말이야. 예. 이게 이제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민주는 집단 지도 체제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없다 이러면서 비판하면서 오히려 지금 김종인 대표의 단일 지도 체제 이걸 갖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죠. 그 새누리당을 보면 이거는
그 단일 지도 체제가 아니라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무슨 이거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쿠데타에 의해서 다른 주인이 온 것 같아요. 거의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뭐 그런 시각도 우세하고요. 수렴 참정? 예. 그 사실은 이제 보수 언론이 좀 어떻게,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위시한 보수 언론이 어떻게 지금 이 사안을 보도하고 있는지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자격을 사설에서 거론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꼭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봐도 좀 이상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지금 채널A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이제 8명 단수 추천 의원 포함된 데 여기 보니까 이장우, 이정현 사실은 친박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비서실장 출신이죠. 이학재 의원도 들어가 있고 예. 정미경 의원도 비주류라고 하지만은 이번에 수원에서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냥 친박 쪽에 거의 붙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 분들은 다 단수 추천이 됐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친유승민계 의원이라고 분류가 되죠. 예. 민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박으로 또 분류되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맞수대결을 펼치죠. 인천 연수을입니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됐고요. 그렇게 됐다는 것은 결국 민현주 의원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이죠. 예, 사실은. 예. 아하, 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내분이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지 지금 오늘은 아직까지 더 이상 들리는 얘기는 없는 거죠, 지금? 예, 들리는 얘기는 없는데 어쨌거나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에서 단수로 후보 신청한 비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 결정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논란의 핵심이죠. 대구 지역 공천 명단도 지금 확정 안 된 상태여서 어쨌든 이 논란은 특히 이제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논란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세요. 용산 진영 의원인데도 발표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김용태 의원 선거구도 정두원 의원 선거구도 다 발표 안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당연히 발표 안 한 상태고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용산 진영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발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가. 맞습니다. 진영 의원이 사실 용산에서 굉장히 지역구 활동들 착실하게 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미정으로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이 길어지면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거든요. 야, 이것도 그러면 새누리가 문계기를 통해 가지고 야권을 무력화시켰듯이 이양구 공관위원장이 문계기를 통해서 김무성 브랜드의 상향식 공천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 거죠. 예. 카드가 그런 없는 걸로 보입니다. 무대는 카드가 없고. 그렇죠. 예.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도 또한 굴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의원 막말 파동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윤상현 의원 측에서는 음모론을 꾸준히 막 유포하고 있던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국민의당으로 얘기 좀 넘어가. 더민주당서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예. 지금 더민주당이 193곳에 지역구가 다 공천심사가 마무리됐다면서 쭉 발표했는데, 전병헌 의원이 배제됐네요? 오영식 의원도 배제됐고? 맞습니다. 이 두 분은 일단 친노로 분류는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정세균계로 분류를 하죠. 근데 이제 정세균계로 분류를 할 때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범친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네. 예.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데 어쨌거나 대변인이 이렇게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강북갑 오용시 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지수가 좀 낮았고 전병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 비서관들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게 좀 큰 이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명분은 다 있네요. 그렇지만 지금 이
이 두 의원 같은 경우도 전병훈 의원도 최고위원이었는데 그렇죠. 오영식 의원도 마찬가지죠. 오영식 의원도 그렇고 그냥 다 날아가고 결국 뭐 정통위 의원까지 포함하면 최고위원들이 아주 순한 시대입니다. 뭐 예. 주승용 의원은 탈당을 했고요. 뭐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어쨌든 단수 지역 28곳 더 발표됐잖아요. 여기 네. 발표된 분들 몇몇은 어떻습니까? 일단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논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면 신기남 의원 탈당 지역 강서갑의 금태섭 예비 후보라든가 서울 관악을의 정태호 예비 후보 등 원외 지역 56명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세균, 박병석. 그러니까 정세균 의원은 본인은 이제 본인의 개파를 챙기진 못했다는 평가지만 본인은 또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달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예. 그 우윤근 의원 같이 이분도 이제 범친노로 포함이 되는데요. 이분도 단수 공천 받았고 경기 성남시 중에 김태는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다만 이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김한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갑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의당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좀 고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무릎 꿇고 기어 들어오라고 그러는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정가에서 할 이야기가 있고 안 할 이야기 있고 말하자면 금도가 좀 있는 건데 그렇죠.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설전은 약간 금도를 넘지 않았느냐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많고요. 아니 얘기 나온 김에 계속 가보죠. 김한길 의원도 금도를 넘은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이 보면 아니 이분에 관련돼 가지고 김한길 노래라고 해가지고 예.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에 노가바를 한 가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 가사랑 똑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계속 당을 깨고 계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계신데. 예. 오늘 드디어 중대 결심을 했죠. 예. 뭐 일단은 본인이 맡고 있는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을 이제 내놨고요, 자리를. 예.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사실 뭐 천정주의 공동 대표도 안 대표에게 이미 중대 결단하겠다라고 최후 통첩한 상태고요. 예. 그런데 또 그 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익숙한 낡은 것과 이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권 통합이나 수도권 연대 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본인 입장 다시 정리했어요. 아니 지금 국민의당 광주시당에서도 김한길 그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강력하게 또 지금 주장을 하고 성명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광주, 전남, 전북의 어떤 의견과 그다음에 김한길 그 천정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데 두 그렇죠. 가족 가장들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김한길 대표랑 좀 다른, 김한길 그 선대위원장이랑 좀 다른 게, 예. 여기는 내 개파들을 챙겨주지 못한다, 안 챙겨줘서 그 불만이다, 이런 쪽이 더 이유가 좀 더 큰 것 같거든요, 명분보다는. 예. 그렇죠. 그래서 톤도 좀 다릅니다.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내려놨는데, 천정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분당까지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광주의 민심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갖다 보고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뭐 예, 주말에 한번 좀 겪어봐야겠죠. 그러면 그렇죠. 좀 민심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분들 전부 말로는 예. 새누리당의 독주를 저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계속 뉴스 쏟아지는 것 때문에 새누리당의 내부 문제가 뉴스로 안 다뤄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해당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 그리고 적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예. 참 답답합니다. 좀 어떻게 좀 놀라운 묘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야당끼리 제발 싸우지 말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압니다만 일단은 야당이잖아요. 권력을 안 갖고 있으니까 야당들 아닙니까? 그렇죠. 야당끼리 좀 싸우지 말고 여당하고 좀 제발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당하고. 그리고 제가 좀 뻔한 얘기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총선 국면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공천 가지고 갈등을 겪는 건 당연지사라고 하지만 예.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민생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개판인데.
예. 세상에. 예전에 그 경제민주화라든가 아니면 무상급식이나 무상복지를 놓고 싸우던 그때가 오히려 좀 더 건설적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지금 사실은 이세돌이 내리 두 판을 예. 졌잖아요. 이제 인공지능 예.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일자리를 갖다가 잃어야 되는 수많은 그야말로 근로자들을 어떻게 예.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부터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현대자동차 같은 큰 기업체에서는 이미 자동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뭐 대규모 노조 이런 거 없어요, 이제. 그렇고 예.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와 함께한 정가 산책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대학생 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의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움직여준다는 소식이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 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기대가 되는 일인데요. 일단 이 연합체를 결성한 계기부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이슈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 시원한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총학생 회장들 그리고 청년 단체들 가능한 단체들이 좀 모여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계기로 저희가 모여서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 때 학생운동들을 해봤던 그런 세대인데 네. 지금 대학생 청년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뿌듯하게 좀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대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낡은 틀거리에 가두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청년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금 대학만 모여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저희 지금 청년하다라는 단체도 같이 하고 있고 저희 앞으로 하는 행사나 이런 거에 다른 청년 단체들도 같이 좀 연대를 해서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함께 해보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 대학생 6대 공동의제를 선정하셨어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총 6가지인데 이제 3가지가 대학과 관련된 거, 그리고 3가지가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학내 거버넌스, 그러니까 학내 의사결정 기구의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이게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실제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은 평의원회나 아니면 재경위원회에 이제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는 법안이 제출됐거나 실제로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위법의 기준을 맞추는 상황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있더라도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많이 참여를 하냐 했을 땐 그렇지는 않아요. 학교 운영상에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이제 대학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그 재원을 바탕으로 좀 대학을 쥐고 흔들려는 게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방적인 대학 구조조정 혹은 이제 총장 직선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폐기하고 예. GDP 대비 1% 수준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라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등록금인데 그냥 반값 등록금 이번에 됐다라고 홍보하고 다니지만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창피한 네. 일이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고지서상의 반값 등록금. 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굉장히 많이 비싸고,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그 다음 이슈이기도 하지만 최저임금 6,030원이라는 게 별로 이제 생활이 불가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청년 배당을 좀 확대하라. 예. 네, 그런 거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섯 번째 이슈는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보장.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게 평균 임금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최저 이것만은 이상을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모두 다 그냥 6,030원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보장,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청년 실업 관련해서 네, 청년 실업 수당 이런 걸 좀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내 유보금을 풀어서 청년 일자리를 예. 확보할 것, 이렇게 총 6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청년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발빠르게 받아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은 그거는 좋은 소식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뭐 성남시에서 할 때는 이건 복지 지옥을 만드는 거라고 막 난리를 치고 뭐 감사까지 하겠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그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총선 지나가 봐야 알겠죠, 이게. 그렇죠. 뭐 워낙 많이 속아봤기 말은 때문에 뭐, 우리가 네. 뭐 심지어는 그래놓고선 반값 등록 등 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 누리과정도 우리는 누리과정 돈 다 줬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정말. 자, 정치권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생각이세요? 일단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는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검증 사업을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지역구, 각 대학에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구 후보자 토론회랑 예. 그다음에 이 사이즈를 더 키워서 정당대표 토론회를 통해서 예. 정말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예. 저희 비교 분석을 하는 자료를 좀 만들어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홍보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 3월 26일에 청년 공동행동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일단 저희는 6가지를 가져왔지만 또 여기 말고도 다른 의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때 좀 같이 모여서 청년 공동행동을 한번 해보자. 예. 네. 그걸 일단은 크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대 투표혁명이라 그래서 투표율을 가장 많이 올려보자 해서,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그리고 장소적인 공간을 더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출근하고 퇴근을 하면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네. 10시간씩 이렇게 알바하다 보면은 네. 어디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아르바이트 하다가 저 지금 투표하러 가야 돼요 했을 때 너 사전에 나가 이해할 그러죠. 수 있는 사장님들이. 문화는 아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시간을 좀 더 확보하는 거, 그리고 투표 장소,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접근성이 높을 수 있는 공간에 예. 투표소를 확대하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자고 해서 이것도 기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사실 모든 그 알바 업주들이 네. 학생들을 투표하러 안 보내면 과태료를 한 1,0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다 보낼 텐데. 그렇죠? 이걸 또 물론 과태료만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또 줄 수 있는 거니까 좀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다고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요. 오히려 네. 청년들이 너무 보수화돼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안 던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참여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 삶에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서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관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보수적인 어떤 성향의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일로 벌어진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정치적인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다 알다시피 예. 어떤 자기의 삶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하고 관심이 있고 이야기를 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떤 심적인 여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간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예.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삶이 계속 이렇게 몰려가고 내가 설 자리가 계속 잃어가는 상황에서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행동도 약간 거기에 좀 많이 맞춘 건데, 정보를 충분히 많이 제공을 하는 거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이제 카드뉴스식으로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정보 제공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 확보와 장소 확대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관심을 이렇게 모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는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어져서 뭐 다음 대선이나 이런 데 또 활동을 할 친구들이 있으면 예. 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 그럼에도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로 이젠 삶에서 절벽까지 몰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목소리를 내보자고 나온 것 같거든요. 예. 네. 정말 듣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들의 공동 행동만으로는 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빚을 빨리 갚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네. 동료 청년들에게 짧게 이렇게 하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그럴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해나갈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4월 13일에도 꼭 투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늘의 뜻을 버렸기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추위를 감당해야 한다고 노래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꽃샘 추위를 이종욱 시인은 이렇게 원인을 분석한 겁니다. 일종의 원죄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날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그 의식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종욱 시인은 바람이 셀수록 허리는 고다진다. 뿌리는 언 땅 속에서 남몰래 자란다. 하고 또 희망의 메시지를 속삭여 주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엔 진짜 봄이 옵니다. 활짝 피어난 꽃들과 함께 봄을 만끽하면서 김성수의 오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Days and Numbers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